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다저스가 월드시리즈 1차전을 8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승패는 선발 대결에서 갈렸는데요. 월드시리즈 통산 평균자책점이 5.40으로 전체 포스트 시즌 평균자책점인 4.31보다도 더 나쁜 컷쇼는 키어마이어에게 방심 슬라이더를 던졌다가 솔로 홈런을 맞긴 했지만 6이닝을 8K 1실점으로 맞고 승리를 따냈습니다. 컷쇼는 오늘 45%의 슬라이더와 40%의 포심, 그리고 15%의 커브를 던졌는데요. 슬라이더로 7개, 커브로 1개의 삼진을 잡아냈을 만큼 슬라이더가 대단히 날카로웠습니다. 여기에 평균 91.3마일로 구속이 나쁘지 않게 나온 포심이 완벽한 제구를 자랑하면서 포심으로 잡아낸 11개의 루킹 스트라이크와 슬라이더로 잡아낸 11개의 헛스윙 스트라이크가 완벽한 조화를 이뤘습니다. 오늘 템파베이 타자들은 컷쇼가 던진 공에 38번 방망이를 돌렸고 그중 절반인 19번이나 헛스윙을 했는데요. 헛스윙률 50%는 컷쇼의 커리어에 있어 정규 시즌 때도 없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컷쇼는 1회 1번 타자 디아즈에게 안타, 3번 타자 아로사레나에게 볼넷을 내주면서 출발이 불안했는데요. 1-4-1-2루에서 램프로의 체크스윙 판정이 나온 것이 컷쇼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앞으로 판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체크스윙 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버츠 감독은 스코어가 8대1로 벌어지자 컷쇼를 7회에 올리지 않았고 78구밖에 던지지 않은 컷쇼는 나흘을 쉬고 5차전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올해 컷쇼가 어쩌면 2017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요. 2017년 컷쇼는 휴스턴의 사인 훔치기에 당한 5차전에서 4와 3분의 2이닝 6실점에 그쳤지만 홈경기였던 1차전과 7차전에서는 11이닝 15K 1실점으로 잘 던진 바 있습니다. 그때도 1차전 7이닝 9K 1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는데 이번에도 1차전에서 6이닝 8K 1실점 승리를 따낸 겁니다. 이로써 컷쇼는 올 시즌 포스트 시즌 4경기에서 3승 1패, 평균자책점 2.88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25이닝에서 3볼넷 31삼진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저는 퇴근길 야구에서 컷쇼가 1차전을 잡아준다면 의외로 시리즈가 일찍 끝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다저스로서는 최고의 스타트를 끊은 셈이 됐습니다. 그동안 다저스는 가을이 되면 부진에 빠지는 컷쇼와 함께 벨린저까지 컷쇼의 타자 버전이 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지난해까지 포스트 시즌 통산 36경기에서 홈런이 4개밖에 없었던 벨린저는 올해는 13경기에서 벌써 4개째를 때려내게 됐습니다. 벨린저는 오늘 경기 전까지 월드시리즈 통산 성적이 12경기 타율 1할 1푼살이 1홈런이었습니다. 반면 템파베이는 컷쇼와 2번의 선발 대결을 해야 하는 글래스나우가 4와 3분의 1이닝 6볼넷 6실점에 그쳤는데요. 월드시리즈 역사상 한 경기에서 볼넷을 6개 이상 내주고 자책점을 6점 이상 내준 투수는 글래스나우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월드시리즈에서 1차전 승리팀의 우승 확률은 63%입니다. 생각보다는 높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22년으로 한정하면 우승에 성공한 22팀 중 19팀이 1차전을 승리함으로써 그 확률이 86%에 달했습니다. 글래스나우는 3회까지 포심 평균 구속이 99.0마일이었습니다. 이는 글래스나우 커리어에서 첫 3이닝 최고 구속이었는데요. 하지만 4회부터 구속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벨린저에게 투런 홈런을 맞습니다. 오늘 경기 전까지 벨린저는 글래스나우를 상대로 2타수 2홈런 1볼넷이었습니다. 이로써 글래스나우는 포스트 시즌에서 허용한 12실점의 92%에 해당되는 11점을 홈런으로 내주게 되는데요. 글래스나우는 좋았던 9월 한 달 동안에도 10점 중 8점을 홈런으로 실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고의를 자랑하는 글래스나우는 왜 홈런을 많이 맞을까요? 첫 번째는 고의에 비해 불안한 제구입니다. 가운데 몰린 100마일은 헛스윙을 이끌어내기도 하지만 정확한 컨택이 이루어질 경우 반발력을 통해 더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순한 볼 배합입니다. 글래스나우는 오늘 경기에서 54%의 포심과 38%의 커브, 그리고 9%의 체인지업을 던졌는데요. 글래스나우의 체인지업은 사이드 스핀이 전혀 없는 공이기 때문에 승부처에서는 쓸 수 없는 공입니다. 이에 글래스나우를 상대하는 타자들은 포심과 커브, 이지선다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합리적인 교체를 하기로 유명한 캐시 감독의 투수 교체가 이해하기 좀 어려웠는데요.
3회 21구와 4회 39를 던진 글래스나우는 5회 선두타자 배츠를 볼넷으로 내보냅니다. 이미 91구를 던진 글래스나우를 교체하기에 매우 적절한 시점이었는데요. 글래스나우가 도루 허용이 많은 선수고 배츠의 스피드를 고려하면 배츠가 2루로 뛸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템파베이는 좌타자 시거 타석에서 좌안이자 주자 견제에 능한 야브로를 올렸어야 합니다. 하지만 캐시 감독은 글래스나우로 밀어붙였고 결국 배츠에게 2루도루 그리고 배츠와 시거에게 더블 스틸을 허용하고 2점을 내준 후에야 야브로를 올리게 됩니다. 문제는 야브로가 4대1에서 올라와 2점을 더 내줬다는 건데요. 야브로는 템파베이가 4차전 선발로 쓸 수 있는 선수였습니다. 물론 야브로는 19개의 공을 던지고 교체됐기 때문에 여전히 4차전 선발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오늘 등판을 통해 벨린저, 테일러, 키케, 반스가 모두 야브로의 공을 처음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캐시 감독이 휴스턴과의 ALCS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을 쓰는 야구를 통해 승리했지만 다저스를 상대로는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조금의 빈틈도 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캐시 감독은 오늘 너무 멀리를 내다본 야구를 한 게 아닌가 합니다. 오늘 경기에서 선발승을 따낸 커쇼와 결승 홈런을 친 벨린저 못지않게 빛난 선수는 무키 배츠였습니다. 이미 앞선 포스트 시즌 경기들을 통해 야구에서 수비와 주루를 통해 팀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준 배츠는 5회 시거와 함께 올가을 들어 두 번째 더블 스틸을 합작한 데 이어 먼시의 1루 땅볼 때 홈으로 파고들어 득점에 성공하는 최고의 주루 플레이를 선보입니다. 그리고 6회 다시 선두타자로 나서 쐐기 솔로 홈런을 때려냄으로써 오늘 경기를 결정짓습니다. 배츠는 5회에만 볼넷과 도루 2개를 기록했는데요. 월드시리즈에서 한 이닝에 1볼넷 2도루를 기록한 선수는 역대 두 번째인데 최초로 달성한 선수는 놀랍게도 1921년 베이브 루스라고 합니다. 배츠가 언제까지 지금의 경기력을 끌고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체중을 계속 유지한다면 정말 오랫동안 다저스에 큰 기여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프리드먼 사장이 브라이스 하퍼와 게리 콜에게 오퍼한 건 단순히 몸값 올리기였고 참고 참았다가 배츠와 대형 계약을 맺은 것 자체가 정말 최고의 판단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저스에게 반가운 점 또 하나는 아로사레나를 막는데 성공했다는 건데요. 아로사레나는 오늘 3타수 무안타 1볼넷 1삼진에 그쳤고 2개의 타구는 모두 하드히트가 되지 못했습니다. 정규 시즌 브레이킹볼 상대 타율이 1할 오픈 4리였던 아로사레나는 포스트 시즌 들어 패스트볼 상대 20타수 10안타는 물론이고 브레이킹볼을 상대로도 29타수 10안타, 타율 3할 4푼 5리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아로사레나에 대한 다저스의 공략법은 더 많은 변화구였습니다. 이에 다저스는 오늘 아로사레나를 상대로 커쇼가 던진 초구 3개를 제외한 나머지 32개의 공을 모두 변화구로 던졌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아쉬운 점 중 하나는 최지만이었는데요. 저는 최지만이 현재 템파베이에서 아로사레나 다음으로 타격감이 좋은 선수고 1루 수비도 얀디 디아스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좌완 선발일 때도 최지만을 써야 하고 특히 아로사레나 앞에 1번 타자로 세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란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최지만은 대타로 나와 한국인 최초의 월드시리즈 타석을 신고할 뻔하다가 로버츠 감독이 좌완 빅터 곤잘레스를 내면서 다시 우타자 브로스로 교체돼 월드시리즈 첫 타석은 내일로 미루게 됐습니다. 템파베이는 1대8이 될 때까지만 해도 허무하게 지는 듯 하다가 7회 다저스 불펜이 가동된 후 벨린저의 아쉬운 수비를 틈타 2점을 따라붙는데요. 하지만 주니노의 106마일 타구가 투수 글러브에 빨려가고 더블아웃이 되면서 추격의 맥이 끊기고 맙니다. 만약 주니노의 타구가 적시타가 됐다면 경기 흐름은 완전히 달라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7회에 따라붙은 2점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차전에서 다저스는 곤솔린을 선발로 내지만 우리아스까지 동원하는 불펜 총력전이 될 걸로 보입니다. 반면 템파베이는 스넬이 선발로 나섰는데요. 스넬까지 무너진다면 정말 시리즈가 짧게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저스가 우완보다는 좌완에게 어려워하는 팀인 만큼 스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저스에서는 스넬을 많이 상대해본 유일한 다저스 타자인 배츠와 함께 좌완 킬러인 키케 에르난데스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도 월드시리즈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